그날 휴대폰 통화만 아니었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살아있었을 겁니다. 10년 전 2014년 3월 15일 오후 7시 32분 제 인생이 멈춘 시간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무보험, 그 차가 제 가족을 앗아갔습니다. 아내 39세, 아들 12세, 딸 9세, 한순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2024년 10년 후 52세 남자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기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한 남자. 폐인으로 살다가 다시 희망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52세. 하지만 제 인생은 10년 전에 멈췄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이전, 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42세, 중견 기업 과장, 월급 350만 원, 아내 이수진 39세, 초등학교 교사, 월급 280만 원, 아들 김준호 12세, 초등학교 6학년,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 딸 김지은 9세, 초등학교 3학년, 피아노를 좋아하는 아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평범하게, 조용하게.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아빠, 오늘 축구 연습 있어. 아빠, 피아노 들어봐. 그런 일상들. 2014년 3월 15일, 토요일, 봄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응, 정말. 우리 저녁에 외식할까? 좋아.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아빠 어디가? 피자 먹으러 와. 오후 6시,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토요일인데도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여보,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 괜찮아. 우리도 조금 늦게 출발할게. 조심해서 와. 응, 알았어. 그게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7시 25분. 일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가자. 휴대폰을 받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 우리 식당 가고 있어. 빨리 와. 아이들이 기다려.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식당으로. 20분 거리. 곧 도착하겠지.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31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후 7시 32분.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쾅! 엄청난 소리.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 저게 뭐야? 차를 세웠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그리고 봤습니다. 우리 차, 아내가 운전하던 차,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뛰어갔습니다. 여보, 준호야, 지은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왔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가족이세요? 네,
제 가족이에요. 빨리 구해주세요. 제발. 구조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차를 절단했습니다. 가족을 꺼냈습니다. 아내, 의식 없음. 아들, 의식 없음. 딸, 의식 없음. 병원으로 빨리 구급차에 실렸습니다. 저도 탔습니다. 여보, 준호야, 지은아, 제발, 제발 살아줘. 병원, 응급실, 보호자분,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제발, 같이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11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 분 모두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안실, 차가운 곳, 세 개의 침대, 흰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아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침대, 아들, 준호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마지막 침대, 딸, 지은아. 아빠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미친 듯이. 제발 깨워주세요. 이게 꿈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은 정말로 죽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28세 남성입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 만취 상태였습니다. 무면허였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입니다. 경상입니다. 경상? 네. 제 가족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경상?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온몸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안 됩니다. 왜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후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법정에서 28세 젊은 남자였습니다. 멀쩡해 보였습니다. 제 가족을 죽인 사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똑바로. 죄송하다고요?
그 말로 끝인가요? 제 가족이 돌아옵니까? 제 아내가 돌아옵니까? 제 아이들이 돌아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미친 듯이. 울기는요? 당신이 울 자격이 있나요? 제 가족을 죽여놓고 당신이 우나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가족이 죽었어요. 당신이.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끌려나갔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가 났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5년. 겨우 5년. 제 가족 3명의 목숨이 5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집. 여보, 준호야, 지은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작년 여름 바다에서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제발.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죽자. 가족 곁으로 가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칼을 꺼냈습니다. 손목에 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죽으면 안 돼. 가해자는 5년만 살면 되는데 나는 왜 죽어야 해?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날 이후 저는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3월 20일, 차가운 봄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힘내세요. 조의를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회사 부장이 왔습니다. 민수야. 힘들지? 천천히 쉬어.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봐도, 컴퓨터를 봐도. 김 과장님, 네. 이 보고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다고요.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 과장님 요즘 이상해. 그러게, 일도 안 하고. 가족 잃어서 그런가 봐. 그래도 일은 해야지. 들렸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달 후 부장이 불렀습니다. 민수야, 들어와. 네. 앉아. 솔직히 말할게. 네.
요즘 내 상태가 안 좋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도 많고 휴직하는 게 어때? 저는 부장을 받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뭐,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민수야, 그건 너무 괜찮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일을 못한다는 거. 민수야,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날 사직서를 냈습니다. 15년 다닌 회사, 그렇게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이제 뭐하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그 후 3년, 저는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봤습니다. 하루 종일 뭘 보는지도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배달 음식 매일 씻지 않았습니다. 며칠씩 냄새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만나자. 밥이나 먹자. 민수야. 끊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이러지 마. 제발. 돌아갔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퇴직금, 보험금 다 썼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집, 가족과 살던 집. 이 집에서 우리 행복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6평, 창문도 작은. 그곳에서도 똑같이 살았습니다. TV 보고, 배달 음식 먹고, 잠자고, 거울을 봤습니다. 이게 나야? 45세. 하지만 55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얼굴은 수척, 눈은 텅 빔. 나 왜 살고 있지? 왜? 답이 없었습니다. 5년째 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이력서를 썼습니다. 학력 대졸, 경력 15년, 공백 5년. 면접을 봤습니다. 여러 곳. 5년간 뭐 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 그래서 쉬었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어떡하지? 그때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나 철수야. 철수? 응,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 구하고 있어? 응, 우리 공사장 와. 공사장? 응, 일당 12만 원. 힘들긴 한데 일은 있어. 저는 고민했습니다. 공사장, 대졸의 15년 경력인데 공사장이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할게. 그래, 내일 나와. 그렇게 저는 공사장 인부가 됐습니다. 47세에 첫 출근, 2019년 6월. 공사장은 멀었습니다. 지하철 1시간, 버스 30분.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공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민수야. 철수가 반겼습니다. 왔구나. 응. 이리 와. 다른 인부들을 소개했습니다. 얘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야. 오늘부터 같이 일해. 잘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 나왔다며? 한 인부가 물었습니다. 네. 회사 다녔고? 네.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철수가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그래. 일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야, 저기 벽돌 날라. 네. 벽돌을 날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0kg. 한 번에 5개씩.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점심시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3,500원. 민수야. 응? 괜찮아? 철수가 물었습니다. 응? 힘들지? 괜찮아.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지면 나아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오후 일이 시작됐습니다. 더 힘들었습니다. 오전보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오후 6시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내일 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따가웠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일했네. 오랜만에 움직였네. 5년 만이었습니다. 제대로 일한 게. 그날 밤 잠이 잘 왔습니다. 5년 만에. 다음 날 또 일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근육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민수야, 잘하네.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6월, 저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당 12만 원, 한 달 25일 일하면 30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3년 6월, 저는 51세가 됐습니다. 공사장 인부 4년 차.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몸은 건강해졌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텅 비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일하고, 집에 가고, 자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철수 말고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그날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공사장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을 사러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한 여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괜찮으세요?
달려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여자는 무릎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파. 피가 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35세쯤, 긴 생머리, 수수한 옷차림.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피가 나는데요. 조금만 쉬면 돼요. 하지만 걱정됐습니다. 저기 벤치 있어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벤치로 갔습니다. 여자를 앉혔습니다. 잠깐만요.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밴드와 소독약을 샀습니다. 물티슈도. 돌아왔습니다. 이거 쓰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여자가 상처를 닦았습니다. 아, 아파 보였습니다.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물티슈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았습니다. 아파요? 조금. 죄송해요. 아니에요. 감사해요. 밴드를 붙였습니다. 다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을.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김민수입니다. 저는 박지혜예요. 민수 씨. 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혹시 지혜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커피라도 한 잔 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발이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커피. 오랜만이네. 누군가와 커피 마시는 게. 그럼 감사히. 좋아요. 지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어색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민수 씨. 네. 무슨 일 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지혜 씨는요? 저는 지혜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식당에서 일해요. 아. 힘드시죠? 네. 조금. 하지만 살아야죠. 그 말에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힘든 사람이구나. 가족은 있으세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은 질문 아니었나 봐요. 지혜 씨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다 잃었어요. 지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도.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은 없어요.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애초에 결혼 안 했어요. 순간 이해했습니다. 미혼모구나.
딸이 있어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7살. 아, 이름은 수아예요. 혼자 키우세요? 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수아가 있으니까.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비슷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둘 다 혼자. 둘 다 힘들게 살고.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민수 씨. 네. 오늘 만나서 다행이에요. 저도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하는 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또 만나자고? 나를? 저, 괜찮으세요? 네. 저 같은 사람이랑.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 좋은 분인데. 좋은 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좋아요. 정말요? 네. 와, 감사해요. 지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있어요. 그럼 만날까요? 좋아요. 토요일,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공원이었습니다. 지혜 씨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안녕하세요. 수아야, 인사해.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7살, 큰 눈, 귀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가 인사했습니다. 안녕.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게 10년 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도 이 나이였는데. 민수 씨? 아,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수아야. 네, 엄마. 아저씨랑 놀자. 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셋이서. 수아가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저기 그네. 그래, 가자. 그네를 탔습니다. 아저씨, 밀어주세요. 응? 그네 밀어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밀어줘도 되나? 민수 씨, 괜찮으시면.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와, 수아가 좋아했습니다. 더 높이. 조심해. 괜찮아요. 수아의 웃음소리.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아팠습니다. 준호도 이렇게 웃었는데, 지은이도. 민수 씨, 지혜 씨가 옆에 왔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저씨, 수아가 불렀습니다. 네. 같이 놀아요. 응. 수아와 놀았습니다. 술래잡기, 숨바꼭질.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웃는 게. 하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웃음이. 지혜 씨가 저를 봤습니다. 미소 지으며 민수 씨 웃으시니까 좋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웃었나? 10년 만에? 신기했습니다.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아직. 해가 졌습니다. 수아야, 이제 가자. 싫어. 더 놀고 싶어. 다음에 또 놀자. 정말요? 응. 아저씨도 다음에 또 와요? 수아가 저를 봤습니다. 응. 약속? 수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따뜻하다. 오랜만에, 이런 기분. 거울을 봤습니다.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나, 변하고 있나? 그 후, 지혜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식당에서, 수아도 함께, 항상, 아저씨, 응, 오늘 뭐해요? 글쎄, 뭐 하고 싶은데? 놀이터, 그래, 가자. 수아와 놀았습니다. 매번, 신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좋아했나?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아이를 좋아했다는 걸. 준호와 지은이, 제 아이들, 정말 사랑했었죠. 하지만 1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수아를 보면서 다시 기억났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민수 씨,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네. 수아가 민수 씨 정말 좋아해요. 그래요? 네. 집에서도 계속 얘기해요. 아저씨 언제 와? 하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저도 수아 좋아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해요. 민수 씨, 네. 혹시 지혜 씨가 망설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희 집에 올래요? 집에요? 네. 저녁 먹으러.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집에 저녁을 괜찮으세요? 네. 정말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혜 씨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2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민수예요. 아,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 씨가 웃으며 맞았습니다. 아저씨, 수아도 뛰어나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앉으세요. 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수아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 엄마와 딸, 둘만.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지혜 씨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수아야, 아저씨랑 놀아. 네. 수아가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뭔데? 레고요. 와, 멋지다. 함께 레고를 맞췄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저씨 잘하네요. 수아가 잘 가르쳐줘서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다 됐어요. 지혜 씨가 불렀습니다. 와, 밥이다. 수아가 뛰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런 집밥이 10년 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내도 이렇게 해줬는데. 민수 씨, 괜찮으세요? 지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저씨, 배불러요? 응, 배불러. 나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괜찮아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혜 씨가 씻으면 제가 닦았습니다. 민수 씨, 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오랜만에 이런 시간 가져서 정말 좋았어요. 지혜 씨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요. 민수 씨랑 있으면 편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기분은 뭐지? 아저씨, 수아가 불렀습니다. 응, 책 읽어주세요. 책? 네. 수아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 하지만 예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 책이요. 수아가 동화책을 건넸습니다. 알았어. 침대에 앉았습니다. 옛날에 책을 읽어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10년 만에. 준호와 지은이에게도 매일 밤 읽어줬었죠. 아저씨, 응? 재미있어요. 그래, 네. 책을 다 읽었습니다. 끝. 와,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다. 아저씨, 응? 내일도 와요? 내일은 안 돼. 왜요? 아저씨 일해야 해. 아. 하지만 다음 주에 올게.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수아야, 이제 자야지. 지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네, 엄마. 민수 씨 나가요. 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아 재우고 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지혜 씨와 수아, 둘만의 사진들. 힘들게 살았겠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10분 후, 지혜 씨가 나왔습니다. 잠들었어요. 수아, 천사처럼 자네요. 호호, 그렇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둘이. 민수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오랜만에 이런 시간 가져서 행복했어요. 저도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수아도 정말 좋아했어요. 민수 씨를. 저도 수아 좋아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지혜 씨도.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 네. 저도 민수 씨가 좋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기분 10년 만에. 지혜 씨, 네. 저 할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네. 가족을 잃었어요. 알아요. 10년 전에. 그 후로 폐인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네. 지혜 씨를 만나고
수아를 만나고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지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 저도 그래요. 네, 저도 혼자 힘들게 살았어요. 수아 아빠는 떠났고, 가족도 없고, 외로웠어요. 하지만 민수 씨를 만나고 조금씩 희망이 생겼어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 씨, 네, 우리 함께 행복해요. 천천히, 조금씩.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나 다시 살 수 있을까?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야, 지은아, 내가 다시 행복해도 될까? 괜찮을까? 하지만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빛나고 있을 뿐. 그래도 살아야겠지. 너희가 원하는 것도 내가 행복한 거겠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 웃고 있네. 진짜로. 그 후 3개월, 지혜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거의 매일. 퇴근 후, 지혜 씨 식당으로 갔습니다. 왔어요? 네. 오늘 힘들었죠? 괜찮아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지혜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식사 후 지혜 씨 집으로 갔습니다. 수아를 보러. 아저씨, 수아가 뛰어나왔습니다. 왔니? 네.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와, 보여줘. 수아 그림을 봤습니다. 가족 그림. 엄마, 수아, 그리고 저. 이게 누구야? 아저씨요. 나, 네, 우리 가족이에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족. 수아가 나를 가족이라고. 민수 씨, 지혜 씨가 옆에 왔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감동했어요. 수아가 민수 씨를 정말 아빠처럼 생각해요.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수아를 딸처럼 생각해요. 지혜 씨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지혜 씨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지혜 씨, 네. 우리 진짜 가족이 돼요. 결혼해요. 지혜 씨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저는 미혼모예요. 괜찮아요. 수아도 제 딸이에요. 이미. 민수 씨, 지혜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함께 행복해요. 지혜 씨가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결혼할게요. 와, 수아가 박수쳤습니다. 엄마 결혼해요? 응. 그럼 아저씨가 아빠 돼요? 응. 와, 좋아요. 수아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빠.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10년 만에 듣는 그 말. 수아를 안았습니다. 꽉.
응, 아빠야. 이제 아빠야. 지혜 씨도 안 왔습니다. 셋이서, 여보, 준호야, 지은아, 미안해. 내가 다시 행복해서. 하지만 너희도 원하겠지? 내가 행복한 거. 그렇게 믿을게. 그렇게 살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는 지혜 씨와 수아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사지 않았으니까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내, 준호, 지은이, 여보, 미안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하지만 너도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10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어. 이제 좀 살고 싶어. 다시 행복하고 싶어. 괜찮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잘 있어. 내 마음속에 영원히.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친구 몇 명, 제 친구 철수, 그리고 수아. 신랑 입장하겠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떨렸습니다. 정말 내가 다시 결혼하는 거야? 52세에?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지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혜 씨. 옆에는 수아가 함께 걸었습니다. 꽃을 뿌리며. 지혜 씨가 제 앞에 섰습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김민수 씨. 네. 신부 박지혜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혜 씨를 봤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신부 박지혜 씨. 네. 신랑 김민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혜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네.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혜 씨에게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박수가 터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수아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엄마, 응, 축하해요. 고마워, 수아야. 셋이서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진짜로. 피로연. 많지 않은 하객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철수가 왔습니다. 민수야. 응. 축하해. 고마워. 정말 다행이다. 내가 다시 웃는 거 보니. 철수야. 응. 고마워. 뭐가? 그때 공사장 데려가줘서. 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친구 아니냐?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민수야. 응. 이제 정말 행복해. 응. 꼭 행복해. 그래, 그럴게.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있으니까. 대신 셋이서 집으로 갔습니다. 새 집. 전세로 얻은 작은 아파트.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와, 우리 집이다. 수아가 좋아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좋아요. 짐을 풀었습니다. 함께. 민수 씨, 응? 여기 이거 어디 둘까요? 거기 놔요. 알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수아를 재웠습니다. 잘 자, 수아야. 아빠, 엄마, 잘 자요. 응, 잘 자. 방으로 갔습니다. 지혜 씨와 저. 민수 씨, 응,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고마워요. 저랑 결혼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받아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 좋은 분인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지혜 씨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보, 준호야, 지은아, 미안해. 하지만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 다시 살 수 있었어. 이제 놓아줄게.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게.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하게. 2024년 12월. 결혼 1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공사장 인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민수네 식당. 간판을 달았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6개. 하지만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지혜 씨가 만들었으니까. 손님들이 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잠시만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 이거 좀 날라줘요. 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함께 일했습니다. 부부가. 오후 3시 손님이 끊겼습니다. 휴, 힘들다. 수고했어요. 민수 씨도.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맛있네. 그렇죠? 민수 씨, 응? 행복해요? 저는 지혜 씨를 봤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당신 덕분에. 저도요. 민수 씨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오후 5시 수아가 왔습니다. 학원 끝나고. 아빠, 엄마, 왔니?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래? 김치찌개. 알았어. 지혜 씨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아가 좋아하는. 셋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많이 먹어. 네. 아빠, 응? 오늘 학교에서요. 응? 선생님이 그러는데. 뭐래? 아빠 자랑하래요. 나는요. 응?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응? 맨날 웃어요. 그리고 착해요. 그리고 나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아야. 네. 아빠도 수아 사랑해. 정말요? 응, 정말. 와. 그날 밤 수아를 재우고 지혜 씨와 둘이 앉았습니다. 민수 씨, 응,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지혜 씨가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응, 임신했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임신. 3개월 됐어요.
정말? 네.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지혜 씨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기 가져줘서. 우리 아기. 민수 씨. 응.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가족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죽고 싶었어. 매일 살 이유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 다시 가족이 생겼어. 지혜 씨, 수아, 그리고 뱃속의 아기. 이게 꿈은 아니겠지? 진짜겠지? 지혜 씨를 봤습니다. 자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진짜야. 이게 진짜야. 나 다시 행복해진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준호야, 지은아, 고마워. 너희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준 거지? 그래서 지혜 씨를 만나게 해준 거지? 수아를 만나게 해준 거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잘 살게. 행복하게. 사랑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 놓아줄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하게.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응, 미안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괜찮아. 정말? 응, 당신 행복하면 돼. 여보, 응, 고마워. 사랑했어. 나도. 준호와 지은이도 나왔습니다. 아빠, 애들아, 아빠 행복해요? 응, 다행이다. 우리 걱정했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희 잊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빠 행복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행복해요. 애들아, 아빠, 응, 수아 잘 돌봐줘요. 응, 그리고 새로 태어날 동생도. 응, 약속해요. 약속할게. 그럼 안녕. 안녕.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해. 가족이 사라졌습니다. 빗속으로. 잘 가. 편히 쉬어. 사랑해.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제 정말 놓아준 거야. 완전히. 옆을 봤습니다. 지혜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수아도, 뱃속의 아기도.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2025년 6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혜 씨가 진통을 겪었습니다. 힘내요. 아, 조금만 더. 분만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아와 함께. 아빠, 응,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2시간, 3시간.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어났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네. 3.2kg.
건강합니다. 아빠, 수아가 좋아했습니다. 동생이에요? 응, 남동생이야. 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품에 아기를 안고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아기 봐요. 아기를 봤습니다. 작았습니다. 빨갛고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안아볼래요? 내가, 네.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 아들, 진짜 내 아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요? 행복해서, 정말 행복해서. 이름 지었어요? 아직, 뭐가 좋을까요? 민준이 어때요? 민준이? 네. 민수의 민, 준호의 준.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 내 아들 이름. 좋아요. 정말요? 네. 민준이. 좋은 이름이에요. 민준아,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아빠야. 잘 자라렴. 건강하게. 아빠, 수아가 다가왔습니다. 응, 나도 안아봐도 돼요? 그래. 수아에게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와, 작다. 그렇지? 귀여워요. 민준아,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 누나야. 잘 지내자. 그 모습을 보니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조심해요. 네.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이다. 수아가 좋아했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라. 아빠가 지켜줄게. 그날 밤, 아기가 울었습니다. 으앙. 내가 볼게. 지혜 씨를 말렸습니다. 당신 쉬어. 고마워요. 아기를 안았습니다. 왜 울어? 배고파? 기저귀.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다 됐다. 이제 괜찮지?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착하지. 우리 민준이. 아기를 재웠습니다. 흔들흔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돌보는 게 15년 만에. 준호도 이렇게 키웠는데, 지은이도.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 이렇게 다시 아빠 됐어.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잘 자,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평생. 2028년 6월. 민준이가 3살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식당은 잘 됐습니다.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여기 불고기 추가요. 네, 잠시만요.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2명. 민수 씨. 응. 우리 대박 났네요. 지혜 씨가 웃었습니다. 그러게.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예요? 민수 씨 덕분이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왔니? 네. 오늘 뭐 했어? 유치원에서 놀았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수아도 왔습니다. 이제 11살, 초등학교 5학년. 아빠 다녀왔어요. 응, 왔니? 숙제 많아? 네, 많아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넷이서. 맛있다. 많이 먹어. 네. 아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응? 나 아빠 좋아. 나도 민준이 좋아. 진짜? 응, 진짜. 와, 나도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 좋아요. 나도 수아 좋아해. 헤헤. 여보,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지혜 씨와 둘이 앉았습니다. 민수 씨, 응, 5년 전 생각나요? 응,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기억나? 당신이 도와줬지. 그때 몰랐어. 뭘?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꿀 줄. 저도요. 민수 씨가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2014년 3월 15일 그날 가족을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10년 동안 페인으로 살았어. 죽지 못해 살았어. 하지만 지금 다시 가족이 생겼어. 다시 행복해졌어. 여보, 준호야, 지은아, 너희 덕분이야. 너희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준 거야. 그래서 지혜 씨를 만나게 해준 거지. 수아를 만나게 해준 거지. 민준이를 갖게 해준 거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잘 살게. 행복하게. 사랑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 완전히 놓아줄게.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하게. 그날 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편히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수아야, 일어나. 네. 민준아, 일어나. 아침을 먹었습니다. 넷이서. 맛있다. 많이 먹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식당으로 갔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오늘도 힘내요. 네, 당신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하루, 행복한 하루.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구나. 2033년 6월. 그날로부터 19년. 저는 62세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식당은 3개로 늘었습니다. 수아는 21살, 대학생이 됐습니다. 민준이는 8살, 초등학교 2학년. 지혜 씨는 45세,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매일. 어느 날,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응,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뭐, 남자친구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당황했습니다. 벌써? 우리 수아가?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데려와. 정말요? 응. 일주일 후 수아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아, 젊은 남자였습니다. 24세, 대학생, 예의 바른. 수아를 정말 사랑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올해 좋은 사람 같은데 수아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수아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럼 됐지.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지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응, 수아 크긴 컸네. 그러게요. 벌써 남자친구가 생기다니. 시간 참 빠르죠? 그러게. 어제 7살이었는데 벌써 21살이야. 민수 씨, 응, 우리도 늙었어요. 그러게. 하지만 행복하죠? 응, 정말 행복해. 며칠 후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응, 아빠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아, 미안해요. 괜찮아. 하지만 민준아, 응, 아빠한테는 너희가 있잖아. 수아도 있고, 민준이도 있고, 엄마도 있고, 그걸로 충분해. 아빠, 응, 나도 아빠 있어서 좋아. 정말? 응, 친구들은 아빠 없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아빠 있어서 좋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아빠도 민준이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19년 전, 가족을 잃었을 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해. 여보, 준호야, 지은아, 너희 보고 싶어. 여전히. 하지만 이제, 슬프지 않아. 너희는 내 마음속에 있어. 영원히. 그리고 나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게 너희가 원하는 거겠지? 내가 행복한 거. 그렇게 믿을게. 그렇게 살게.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평생 잊지 않을게. 하지만 이제 완전히 놓아줄게. 편히 쉬어. 고마워.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아빠라고 불러줘서. 안녕.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하늘에서 편히 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완전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겠지? 너희.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잘 있어. 사랑해.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로 갔습니다. 지혜 씨가 자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웠습니다. 지혜 씨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혜 씨가 잠결에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하게. 이제 진짜 행복해. 완전히. 고마워. 모두에게 고마워.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하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0분. 긴 시간이었죠? 저는 10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 아들, 딸, 한순간에 모두. 그날 이후 저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폐인이 됐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공사장 인부로 하루하루를. 하지만 운명은 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여자, 미혼모 지혜 씨, 그리고 그녀의 딸 수아. 그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다시.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다시 행복해도 될까? 가족을 배신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죽은 가족이 원하는 것은 제가 행복한 것이라는 걸.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다시 살기로, 다시 사랑하기로, 다시 행복하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지혜 씨와 수아 덕분에, 그리고 새로 태어난 민준이 덕분에.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신 분,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으신 분, 폐인처럼 살고 계신 분.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첫째, 슬퍼해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죽고 싶어도 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둘째,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반드시. 셋째, 다시 사랑해도 됩니다. 다시 행복해도 됩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죽은 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한 것. 넷째,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살아남은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사랑이 옛 사랑을 지우지 않습니다. 두 사랑은 다릅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여섯째, 시간을 주세요. 자신에게.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일곱째,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여덟째, 작은 행복부터 시작하세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홉째,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열째, 기억하세요. 죽은 이들은 당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그들을 지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62세입니다. 19년 전 가족을 잃었습니다. 10년 동안 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가족이 있습니다. 다시 행복합니다. 첫 번째 가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그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가족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제 가족을 죽인 사람. 28세 남자. 음주운전. 무면허. 무보험. 그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겨우 5년. 제 가족 3명의 목숨이 5년. 화가 납니다. 여전히. 하지만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해도 가족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절대. 당신의 한 번 실수가 누군가의 가족을 앗아갑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제발 술 마시면 운전하지 마세요. 대리운전 부르세요. 택시 타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이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을 받으세요. 함께 이겨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반드시 저처럼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주세요. 죽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반드시 힘내세요. 여러분, 살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행복해주세요. 그것이 죽은 이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 올림. 2033년 6월 15일. 가족을 잃은 지 19년째 되는 날.